2021년도 2월 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안전교육도 코로나 관련해서 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교육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작년도 20년도 상반기 자가반경 측정 결과가 나와서 각 현장에 게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저희가 2020년도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일반 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그 결과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력 손실 예방 교육 저희가 지금 매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따가 건강검진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가 소음이나 난청에 문제가 좀 되시는 분이 14명 정도가 됩니다. 해가지고 청력 손실 예방 교육을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상반기 자가반경 측정 결과, 이 소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서는 아마 이 글씨가, 이 표가 아마 지금 작게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파트가 연주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했죠. 1부 쪽에 보면 크레인 2사람, 주상 정정, 주상에 2명, 그 다음에 정정에 2명, 그 다음에 지상 절단장에 1명, 그렇게 1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 역시나 크레인 2명, 주상 2명, 정정에 2명, 지상 절단자 1명 이렇게 했고, 저희 점검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측정 결과 소음에 보면은 저도 지금 글씨가 찍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일부 쪽에서 좀 높게 나온 데가 지금 지상 절단장이 83.2dB 이렇게로 좀 높게 나왔고, 다른 데는 좀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2부의 경우도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이 90dB입니다. 90dB인데 여기 추가 공정은 없다. 작년에도 없었고, 저희가 매년 작업 환경 측정을 했지만은 오버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받으면 판정 기준이 아마 그 우편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별로 해서 다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펼쳐 봤을 때 판정 구분이 표기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정상 A, 정상 B, 정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정상 B. 그 다음에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그 다음에 유질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A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이 아주 양호한 사람이다. A 같은 경우, A 등급이. 자, 다음 B 등급은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다.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단계다. 이 내용이고요. 자, 일반 질환 의심,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질환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자, 마지막 이제 유질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 지지혈증,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지금 현재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구산업 일반 검진 결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A 등급 받으신 분이 6분밖에 안 계십니다. 6분. 우리가 검진을 160명이 받았거든요. 160명 중에 6분만 A 등급이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3.75%입니다. 매우 낮아가지고 저도 이거 자료 정리를 하면서 약간 좀 쇼킹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의아했었습니다.
역시는 이제 다음은 이제 B등급인데 B등급도 57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60명 중에 35%죠. 거의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에 보면은 요 CN, DN은 우리 이제 특수건강검진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마찬가지 요 C1, D1 이 2라고 요 2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2, C2, D2로 표기가 됩니다. 자, 항목별로 보면은 간장, 술 많이 드시는 분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간장 질환. 해가지고 이 C2가 좀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이죠. 49분. 그 다음에 간장 질환으로 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11분입니다. 11분. 다음, 신장 질환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분이 6분. 그 다음에 비만. 비만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다른 데 뭐 49, 48 뭐 이렇게 했는데 76명이 있길래 이걸 한번 좀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프로테지는 우리가 160명 중에 76명으로 47.5%. 그 다음에 주상하고 정정 야드 쪽하고 또 나눴습니다. 크레인하고 나눠보니까 주상 정정 야드 쪽에 35명. 주상 정정 야드가 제가 알기로는 75명 중에 35명. 그러니까 거의 프로테지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크레인 같은 경우 85명 중에 38명. 관리 같은 경우 3명. 이렇게 총 76명이 비만으로 나왔다. 그래서 크레인하고 주사 야드 정정 같은 경우 지금 앉아서 모니터링 하는 작업 이런 게 좀 주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폭이 좀 줄어드는지 한번 눈여겨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 4명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뿐이고, 현재 4명은 지금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신 그 결과표를 받아보시면 아마 저는 이제 전체적인 질원들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 지지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이 48. 이상 지지혈이란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인터넷하고 한번 좀 살펴보니까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HDL, LDL 해가지고 콜레스테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분이 48번. 그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난청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분이 한 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원래 이분은 D2였어요. D2 유질환자였죠.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번 검진 결과 D2가 아니라 C2가 좀 더 좋은 상 등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음증 난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귀가 한번 나빠지면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조남농을 알고 있는데 조남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1년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한번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고혈압 관련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분이 2분 있고, 현재 고혈압원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 지금 12명입니다. 다음 순환기계 조심하셔야 될 분이 2분.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일반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특수건강검진이다.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 판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등급, 아까 일반 검진은 B등급이 있었는데 특수검진은 B가 없습니다. B등급이었고, 자, A등급, 그 다음에 C등급이 C1, C2로 분리가 되고, D등급에서 D등급도 D1, D2로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R,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등급 특수건강검진 결과 A등급인 경우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근로자다. 자, C는 C1과 C2로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절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 관찰자,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이고 좀 눈여겨서 관찰을 해야 될 사람이라 되겠죠. 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일반 질병 요관찰자.
C1은 직업병 요관찰자,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다. 자, D등급. D는 D1 역시 D1, D2로 구분이 되는데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다. 직업병 유수견자,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예. D2는 일반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 질병 유수견자다. 해가지고 이 특별 건강검진 결과 1하고 2는 1은 직업병 관련이고요. 2는 일반 질병 관련입니다. C1, D1 마찬가지 직업성 질병. 그리고 이 C2, D2 이 2라는 수치는 일반 질병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 R등급은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좀 애매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로서 2차 검진 대상자를 R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건강검진에서 2차를 안 받으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셔서 지금 2월에 원래는 작년 12월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진 기관도 다 소화를 못해서 2월 5일 그리고 2월 18일 마지막으로 해서 2020년도 건강검진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 2차 검진 안 받으신 분 꼭 이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 야간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야간 작업, 특수 건강진단, 건강관리, 판정. 이거 등급도 마찬가지 A. 아까 마지막 R 있고 여기에서는 C1, C2, D1, D2가 없고 바로 CN, DN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병 요 관찰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뿐이고 그 다음에 DN은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다. 질병 유수견자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산업 특수건강검진 건강관리 구분 판정 이것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등급 받으신 분이 59명이고 야간 작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이 49분 또 야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 야간 작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야간 작업 하시는 분이 DN으로 구분이 되는데 30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상 지지혈증으로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분이 29분이고 질환과 관련 유질환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13분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 31분. 그 다음에 오늘 교육 주제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이어서 이제 청력 손실 예방 교육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원래,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90데시벨이 넘는 공정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해서 직업병 유수견자 D1이 나오면은 청력 손실 예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C1 직업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14명입니다. 14명. 원래 우리가 13명이었어요. 13명이었고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반 질병에서 한 분이 계셨었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또 들어오신 분의 중에 한 분이 요 C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 관련해서 그래서 한 분이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C1이 14명이고 요 D1 직업병으로 해서 난청을 앓고 계신 분이 한 명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기 뭐 기막에도 나눠주고 있지만 기막에 하고 또 기덥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항상 지금 보호착용 철저히 그렇게 하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순환기계로 해서 조심하셔야 될 분이 두 분, 순환기계로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것도 좀 잘 아시고 계시지만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일반 검진도 1년에 한 번 받고, 특수 검진도 뭐 1년에 한 번 받고, 뭐 맨날 이거 건강검진만 받다 판단하, 더군다나 2차까지 나오면은 그것도 솔직히 짜증이 나는데 그것도 어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법령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차이점. 자, 일반 검진, 특수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이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 어디에?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자,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9조가 전조가 일반검진에 대해서, 후조, 130조가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 검진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강검진의 주기는 비사무직, 기능직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유해 인자별로, 여기 보면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있잖아요.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틀리고 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 뭐 12개월, 뭐 여러 가지 다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좀 보면은 야간 작업은 저희 같은 게 하잖아요. 야간 작업 같은 경우 특수건강검진 주기가 12개월입니다. 즉 1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귀찮아도 매년 받아야 된다. 근데 받아보면 좋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고 놓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이런 거를 요 건강검진에서 일단 잡아줄 수 있다 해서 굳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꼭 받을 필요성은 있다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까지 뭐 작년도 작업환경 측정,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그 결과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지금 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다수 있어서 청력 손실 예방 교육 관련된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2월 오늘이 9일인데요. 현재 지금 300명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 10시에 발표가 어떻게 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시기입니다. 명절도 있고 대부분 뭐 일하시는 현장 좀 떠나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친구들 만나 소주 한잔하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더 같이 좀 견디시고요. 좋은 날이 뭐 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허접하지만 2월 교육은 이것으로 좀 마치겠고요. 또 3월에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도 이제 코로나가 사그러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월 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난청의 원인, 증상,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또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크게 외이와 중이 그리고 내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이는 고막으로부터 달팽이관 이전까지의 구조를 말하는데, 이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소리를 전달하는, 즉 외이, 중이, 내이 쪽으로 어느 경로에서든지 소리의 전달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소리의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난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음성 난청이고, 그 두 번째는 감음신경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전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막이 없거나 이소골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아주 극한 경우에는 외이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아서 외이가 꽉 막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리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분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로서 이러한 구조들을 다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술로서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써서 직접 달팽이관으로 이제 소리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고막이나 이소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음성 난청은 수술을 하면 잘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 감각 난청과 신경성 난청, 이 두 가지 단어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감각이라는 뜻은 바로 이 달팽이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달팽이관의 기능은 소리가 이제 진동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흥분을 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그 전기 신호가 바로 이 신경, 청신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달팽이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노화가 그런 현상인데요. 노화가 되면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세포들이 이제 노화 과정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소리가 아무리 전달이 되더라도 이 달팽이관 내부에서 전기 신호를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신경으로 소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달팽이관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신경의 고장으로 인해서 달팽이관으로부터 뇌까지 청신경을 따라서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난청을 이제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청기 사용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보청기 사용만으로도 이 난청의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쓰셔도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수술적인 치료로는 이 복원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 재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달팽이관에 직접적으로 전극을 삽입을 해서 달팽이관 세포 대신에 전극이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 바로 이 청신경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러한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인공아우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인공아우 이식술, 인공 달팽이관은 정상인으로 비교했을 때는 약 80%까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보조장치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보조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먼저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난청의 정확한 종류와 그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 간단한 청력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난청의 정도, 전음성인지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이러한 난청의 종류와 그 정도에 맞는 그런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잃었던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